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위원님. 주로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쪽 담당을 하시는 거죠. 정유화학, 뭐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배터리, 셀 3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하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얕고 넓게. 얇고 넓게. 제너럴리스트 느낌으로. 별 말씀을요.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네. 전쟁이 내일 모레라도 끝났다. 평화적으로 뭐 휴전을 한다. 하면 최고의 수혜 섹터나 기업이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요. 그렇겠죠. 급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적정 유가 레벨을 예측하고 그거에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기적, 장기적 질문이 좀 섞여 있었죠. 일단은 휴전을 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쟁으로 인한 이른바 프리미엄이 껴있던 그런 가격들은 내려오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죠. 센티멘탈 싸움 바로 반등이 될 수 있는. 그거 여쭤본 게 1차적으로는. 한전이죠. 한전이요? 왜요? 뭐 요금 동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동결이 아니고 발표 자체를 거부했죠. 미뤘죠. 그거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전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결국 그 수혜가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관련 에너지 가격들이 단기간에 급락을 할 텐데 그럼 저희의 뭐 판가나 이런 거에 변화가 없으면서 그 마진이 확보되는 것만큼 먹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질문을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전입니다. 유가가 뭐 프리미엄이 뭐 예를 들어 한 20~30불이 있는데 이게 뭐 30불 빠지진 않더라도 가령 뭐 한 90불 정도만 빠져도 지금 20불 이상 빠지는 건데 그럼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만큼 실적이 개선할 거라고 12개월 포워드 관점에서 주가에 반영을 해줄 거란 말이죠. 물론 그래도 적자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뭐 어쨌든 주가가 싸고 하니까 충분히 뭐 튈 수는 있죠. 말 그대로 근데 그거는 센티멘탈상 어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정도일 거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한국전력이 21일에 그렇죠?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대선 이후에 좀 당선이 좀 눈치가 보였는지 이걸 연기했어요. 지금 언제 발표한다는 얘기도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한국전력은 2분기 전기요금은 못 올리는 겁니까? 이게 앞서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미리 한국전력이 연료비를 얼마나 인상할 것이다라는 걸 예고를 했죠. 그래서 4월, 10월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킬로와트당 4.9원 또 2회에 걸쳐서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국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 전 거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거는 기준 연료비라는 겁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 연료비. 기준이 되는 연료비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정 연료비라고 해서 조정 단가. 기준이 되는 걸 연간을 베이스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2분기, 4분기의 기준은 작년에 유가와 석탄 가격이 오른 거를 반영해서 세팅해 준 거겠죠. 그리고 작년의 요금은 재작년 거에 기준 연료비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 체력이 세팅이 되는 거겠죠. 그 오른 만큼을 4.9원씩 나눠서 2분기, 4분기에 반영해 주겠다라는 게 기존 스탠스였고 그건 1년에 한 번씩 정해지는 거니까 작년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예정대로 그냥 해야 되는 그래서 걔들이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그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 요금이 이번에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이 조정 요금 발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깔고 가는 거 약간 높인 거 외에도 그 위에서 더 높였어야 되는 것들. 근데 이제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늘어난 부분이 한 번에 반영을 시키면 가령 전기요금이 한 킬로와트 시당 100원 정도 하는데 그 2분기 4.9원, 4분기 4.9원 하면 대략 한 1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금이 한 100원 정도 하니까 10% 정도 올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셀 수가 있죠, 임팩트가. 그래서 나눠서 원래 2분기, 4분기 얘기했던 거고 그거 외에도 뭐 러시아 사태랑 뭐 이것저것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분기별로도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분기별로 조정하는 건 3원이 캡입니다. 근데 요거를 올릴지 아니면 동결할지 아니면 3원을 내릴지에 대한 발표를 안 한 겁니다. 킬로와트 시당 3원 추가로 현재 100원 기준 연료비로 2분기 4분기 합쳐서 대략 한 10원 기후 환경 요금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쓰고 하면서 RPS 대응 비용 이런 것들 해서
올리는 게 2원. 네. 총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12원이 되는데 네. 여기에 유가 최근에 오르고 한 걸로 해서 분기별로 3원씩 최대 총합 5원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론상 한 117원을 올릴 수 있는데 예. 요거에 대한 발표가 안 된 겁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조금 시차를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4월부터 당장 해야 되니까 예. 뭐 이번 달 끝나기 전에 뭔가 액션이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예 못 올릴 수도 있을까요? 조정 요금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어쨌든 대통령 당선인께서 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공약을 했죠. 공약을 했죠. 근데 웃긴 게 이게 또 공약 집에서는 빠졌어요. 근데 또 말로 한 거는 말로는 했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는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던 공약집에서 이걸 뺐던 부분이라 우선 제 생각엔 2분기 때는 동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전이 뭐 투자비랑 이런 거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북이 계속 깎입니다. 자본이 이제 적자가 크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좀 여론을 이렇게 좀 소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팩트는 이렇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린 뉴딜이니 뭐 탄소 중립이니 해서 이제 한전이 주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재생에너지 2030년에 한 60기가 정도 깔아야 되는데 48 정도가 한전에 할당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계속 이렇게 돈을 못 벌면 탄소 중립이랑 에너지 전환 이런 차원에서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가는 비어가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예전에 여러 군데 이제 취재를 해 보면은 이게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이런 거 없더라고요, 사실. 이거 민생과 직결된 거고 지지율과도 직결된 거라 그냥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전기요금은 올리면 안 돼, 막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시장에 맡기겠다, 민간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전도 엄밀히 보면 이제 상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이게 어렵네요. 외인들이 소송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조금 어떻든가요, 분위기나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발표 자체를 안 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저도 발표는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원으로 유지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예 발표 자체를 미루고. 네, 발표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회사도 오피셜한 대응 방안을 뭐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근데 어쨌든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에너지 그러니까 산업부 차관을 하다가 뭐 한전 사장을 하고 뭐 그 이후에 또 장관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네, 이런 부분을 좀 따른 게 아닌가. 또 기재부 산업부와 이렇게 소통한 것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인수위가 3월 18일에 아마 현판식 갖고 공식적으로 활동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뭐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뭐 기다려 보세요 이러면 또 이제 홀딩이 그냥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참 정치적인 이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뭐 투자 의견 내거나 뭐 목표 주가 뽑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논리인가요? 우선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돈을 계속 못 벌면 탄소 중립 못 한다. 한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민간도 해야 되지만 이런 공기업 주도로 저희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짜여져 있고 현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좀 소비자와 좀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약간 투자도 투자지만 좀 이상적인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요. 가령 뭐 SK랑 이런 데서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 많이 하겠지만 또 공기업 주도적으로 많이 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 어마무시한 타겟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그 리포트를 3월 11일에 쓰신 게 있어가지고 대선 결과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어차피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좋습니다. 공약이 좀 보면 우선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우선 요 탄소세, 그 다음에 원전 그렇죠. 요거 두 개입니다.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이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좀 바뀌는 거고요. 네. 키워드는 원전 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원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 중에 가장 처음이 이 신한울 3, 4호기이고요. 그다음 지금 짓고 있는 신한울 1, 2호기가 거의 다 지었는데 개통에 계속 못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업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이건 당연히 원안위와의 이슈가 있을 거고 네. 원안위가 계속 탈원전을 했으니 지연을 시켰겠죠. 그런 것들의 빠른 상업 가동, 그다음에 신고리 5, 6호기도 빨리빨리 지읍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외에 이 당선인이 그때 뭐라 했었냐면 투자비가 조금이라도 집행된 원전은 건설 중단 원전으로 보고 앞으로 그걸 살리겠다라는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투자비를 어디까지 정의할 거냐 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땅을 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덕의 천지 원전 관련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한수환이. 예. 네네. 그거 매각 공고 작년에 올렸거든요. 아. 예. 근데 안 팔리죠. 그럼 누가 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뭐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거나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겠고 네. 앞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봐야겠지만 원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미 원래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니까요. 네. 요 신한울 3사는 이제 중단이 돼 있던 거니까 바로 재개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천지 1, 2는 신규 원전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거기다가 월성 원전 관련해서도 뭐 수사가 재개되고 하면 그거 관련해서도 뭐 해서 총 국내에서 한 5개 이상 신규 원전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아하. 폴란드 체코까지 하면 저는 이제 토탈 한 네. 10개 정도의 신규 원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두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그 전력 소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급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조금 안 되죠. 거의 한 네, 뭐 그 정도 됩니다. 30%. 만약에 그게 이제 비중이 늘어난다면 예. 한국 전력이라든지 다른 유틸리티 쪽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발전 단가를 떨어뜨리니까. 예. 어쨌든 저희는 변동비 반영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네. 변동비가 연료비입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원전이 이제 연료비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리고 모든 비용을 포함해도 발전 단가가 한 5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네. 근데 뭐 석탄, 뭐 LNG 이런 거 다 뭐 100원 지금 훌쩍 넘는 상황이고, 그다음 재생에너지 뭐 150원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원전이 총 24개고요. 네. 아까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10개가 뭐 더해지면 전체 말씀하신 대로 그 비중 자체는 더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요금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거나 이런 룸을 좀 낮추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핵심이겠죠. 예.